청와대에 저희 사관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저한테다가 이제 콜이 왔어요. 너 여기 좀 와볼 생각 없냐?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많이 고민을 하고 한 3개월은 고민을 했어요. 저는 1959년도에 태어났긴 했고요. 현재 64세 정도 됩니다. 이름은 이성우라고 합니다. 이남 일녀 중에서 장남이고 위에는 누님, 밑으로 남동생 그렇게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요, 저희들 공부할 때와 관해서 굉장히 열의가 많으셔가지고 저희들 잘 때까지도 계시고 저희들보다 늦게 주무세요. 그리고 일어나면 항상 먼저 일어나 계시고 붓글씨 쓰시고 자수 놓으시고 항상 보면은 어머님은 우리들하고 항상 같이 공부하고 작품 활동 같은 거 하고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진로를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저희 아버님이 야, 너 저기 사관학교 가라. 이랬는데 아니요, 저 대학교 가랍니다. 서울공대 시험 봤는데 똑 떨어졌어요. 1년을 이제 재수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야, 작년에 이렇게 해서 한번 했으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시험 봐. 그래서 아니요, 저 사관학교 가랍니다. 이래갖고 제가 사관학교를 가게 됐는데 내가 사관학교도 갈 수 있고 대학교도 갈 수 있지. 그런데 이때는 사관학교를 내가 가라는 뜻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가게 된 셈이 됐죠.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4년 동안을 일반 대학 같으면 기숙사라고 얘기하고 사관학교 같으면 내무반이라고 얘기를 해요. 군대같이 내무반 생활을 하는데 생활도 타이트하지만은 장교라고 하는 거는 밑에 부하들이 딸리잖아요. 병사들의 생명을 갖다가 본인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굉장히 그런 책임감, 그다음에 사명감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관학교 생활에서는 굉장히 엄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가 82년도에 인간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오랫동안 하려고 그랬는데 저희 큰애가 태어나서부터 조금 아팠어요. 신체에 큰 장애가 있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열도 많이 나고 툭하면 이제 열이 나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가도 원인을 알 수가 없더라고요. 애가 계속 아프니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했거든요. 청와대에 저희 사관학교 선배가 있었는데 저한테다가 이제 콜이 왔어요. 너 여기 좀 와볼 생각 없냐?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많이 고민을 하고 한 3개월은 고민을 했어요.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 계속 지방으로 다니게 되면은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그래서 5년 4개월만 하고 그러고 나서 결국 이제 전역을 결심을 했지요. 우선은 대통령을 경호하겠죠. 대통령 내외군, 전직 대통령, 당선인, 좀 특별한 경우지만 권한대행도 합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오신 대통령이라든지 수상, 그런 분들을 경호하는 게 주가 되는 것이 이제 대통령 경호실, 즉 대통령 경호청 이런 데에서 하게 됐죠. 87년에 갔으니까 25년 하고 제가 나왔죠. 하루 일과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을 경우에는 8시 반 이전엔 다 출근을 하고 그 다음에 6시에는 퇴근은 칼같이 해요. 아무것도 없으면. 어떤 때는 출근을 새벽같이 하고 퇴근은 다음날 하는 경우도 있고 다음날 하는 경우도 있고 연말에 얼마나 뭘 했냐를 쫙 성과 분석들을 해보거든요. 근데 대략 보면은 200일에서 220일 정도는 집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못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행사 때문에 야간에 근무하고 그 다음날 행사를 위해서 지방을 갔다가 또 거기서 하루 더 있고 또 올라오고 이런 식이다 보니까 집에 못 갔던 날이 따져보니까 그 정도 되더라고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피하 식별이 확실히 됩니다. 저기는 적군, 우리는 아군. 그렇게 되는데 경호실에 있거나 이 경호하는 사람들은 주변이 다 똑같은 사람들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누가
우리한테다가 위해를 가할 사람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 판단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전에 최대한 이렇게 제거를 한다 그럴까요? 그렇게 해주는 것이 그 경호라는 것이 제일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행사를 갖다가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면은 큰 행사일수록 일찍부터 준비를 해요. 예를 들어서 국군의 날 행사, 그다음에 무슨 광복 50주년 행사, 그다음에 각국 정상들이 한꺼번에 다 와갖고선 하는 행사,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서울에 있을 때, 지방에 있을 때, 바닷가에 있을 때, 하여튼 등등 다 틀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광복 50주년 행사가 굉장히 컸던 행사예요. 지금 있는 그 세종문화회관 그 앞에 있는 그 거기를 다 완전히 막았어요. 그래서 이제 광화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순신 장군 동상 있는 그 앞에까지 몽땅 막고서 그 안에서 행사를 하는 것이 첫 행사인데, 아시다시피 주변이 다 고층 건물이잖아요. 차도 엄청나게 많은 그런 데기 때문에 야, 여기서 행사를 하려고 하면은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을 하게 돼요. 처음 하는 행사니까 얼마만큼의 범위를 해야 되느냐, 그다음에 얼마만큼 깊이를 해야 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그 계획이 차츰차츰 단계적으로 올라가면은 국무회의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군인도, 경찰도, 일반인도 뭐 다 해가지고선 하고, 하다못해 버스가 이렇게 회차해서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게 대한민국에 있는 5급 정도 되는 공무원이 기한을 하면은 이게 전체를 갖다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에 느껴서 굉장히 뭐 보람됐다고도 하고, 앞으로 그 우리 후배들한테도 그 부분들이 향후에 그 자리에서 하게 되면은 이걸 갖다 준해가지고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 굉장히 그 당시에 보람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청와대 내부와 그 다음에 그 주변에 관련돼 갖고 있는 그것을 써놓은 청와대와 주변 역사 문화 유산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책입니다. 청와대는 이제 작년에 개방이 됐어요. 딱 1년 됐잖아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도 그쪽에 대해서 조사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저희 안에 있는 동아리들이 같이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거를 책으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 그 주변에 보이지 않던 그런 유적들 같은 경우들도 많이 소개를 한 이제 그런 책입니다. 책은 제가 이제 그 책임자 팀장의 위치에 있고요. 무관에 해당하는 사람들한테 자원을 받았습니다. 이거 할 사람 하고선 해서 이제 내부 게시판에다가 볼런티어들이 있고, 그리고 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너는 들어와, 너는 들어와, 이제 이렇게 해서 인원을 갖다 여러 명을 구성을 해서 그 작업을 하게 됐죠. 이 청와대의 역사 문화 유산과 관련돼 갖고 있는 관광 클러스터, 그래서 협회를 만들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협회를 만드는 거를 구성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더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청와대 개방했던 부분들도 많은 사람들한테다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한참 그게 진행 중입니다.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차에서 속이 불편하시다고 하면서 야, 비닐봉지 없냐, 이렇게 되신 거예요. 이 위가 동작을 안 해서 그러는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했어요. 건강검진도 제가 이제 장남이니까 이제 그래서 꼬박꼬박 그렇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까 와보라 그러더라고요. 위암이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물어봤어요. 수술해야 되냐? 수술하면 1년 반, 수술 안 하면 1년. 그래서 어떻게 수술하는 거냐라고 얘기했더니, 위주머니가 있잖아요. 위주머니에 위를 자르고 아래를 자르고 창자하고 식도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이렇게 해서 위가 없는 상태로 해서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있는 게 6개월 더 생명을 연장한다는 거죠. 딱 생각을 하니까 그 6개월 동안에 이거 없이 누워 있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 있죠. 그거 어떻게 살겠어요? 걸어 다녀야 되는데. 그래갖고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1년이라도 고통 덜 받고 그렇게 있는 게 좋겠다. 그래도 혹시 날지 알아? 결국은 그 의사 말이 맞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보니까 어머님이 책상에 쓰던 이 붓글씨 쓰던 거 이런 거 그대로 다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어머님이 머리도 다 빠지니까는 나중에 보니까는 가발도 있고 신발도 하나도 안 신는 신발, 이거 신고 싶은 신발 있잖아요. 그대로 있어가지고 막 이제 돌아가시고 그때 되니까는 굉장히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아팠죠. 연애 시절이겠죠? 와이프하고 저하고가 학년이 한 학년 차이가 납니다. 제가 이제 고3 때 입주하는 과외 선생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야, 내가 지금 그 누구네 집에 가 있는데 너하고 참 잘 어울릴 것 같아.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아 그래요? 이제 재수하고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갔고 이제 물어봤어요. 제가 사관학교를 할 때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거기 아마 재수한다는 것 같아.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재수한 사람 또 만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또 한 1년이 지나갔어요. 그러고 나서 또 물어봤어요. 이제 그럼 학교 갔겠네요? 이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갔다는 것 같아. 그래서 어디 갔대? 그랬더니 아마 홍대 갔다는 것 같지? 그랬거든요. 근데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홍대에다가 계속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는 알려줄 수가 없고 학교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학교를 이제 갔는데 아마 오늘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부터 갔어요. 그 강의실을 알아놨거든요. 그 어디라고 돼 있으니까. 그래서 강의실 앞에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제가 이제 사관학교 제복을 입고 거기 가 있으니까 옆에는 그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나 강안북에 좀 볼 일이 있어서 왔다. 근데 들어오라 그러더라고요. 수업하는데. 그래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지각은 안 하고 막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친구가 얘기했나 봐요.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래서 저보고 이렇게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갔더니 근데 처음 봤어요. 그게 몇 년을 기다려갖고 처음 봤거든요. 7년 동안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7년 됐을 적에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큰 아들은 결혼을 했고 거기는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그리고 작은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는데 친구 같은 아들이 둘입니다. 아빠도 요즘도 느끼지만은 오늘 지나가고 나면은 내일은 없더라고. 내일은 또 다시 오늘이고 그러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것 같고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아빠가 너희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그런 말이고 또 아빠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우리 그렇게 하자.